동부건설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9.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1.9% 증가했습니다. 건설 업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3회전으로 나타납니다. 회전율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부건설에 대한 뉴스로서 동부건설 3년 연속 중대 산업재해 제로 달성 해가지고 고가의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매달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체계 정착 노력 결실, 스마트 기술 활용 및 안전보건 ERP 시스템 구축 등 해가지고 보도를 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역삼동에 위치한 동부건설 사옥 전경을 나타냈고 우측 것은 그 동부 엔지니어링 홈페이지에 있는 그 여수의 그 다리 섬과 섬을 연결하는 그런 국도 현장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조직 생활을 할 때 그 안전에 대해서 배울 때 1대 29대 300이라는 발생 원칙,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그 활용률적인 통계로 원칙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그 중대사고가 발생을 하기 전까지 한 300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다. 그리고 29건의 한 약간 그 좀 중간 정도의 안전사고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건의 사망 사고가 날 때는 300건의 결국 이런 것은 뭐냐면은 일반 부주의에 의한 안전 그 사고들이 꽤 많다 하는 것을 그 입증을 하고 있죠. 이것이 그 안전보건 시스템을 우리가 그 조직에서 그 학습하고 또 그 배울 때 이게 뭐 하인리 법칙인가 뭐 그런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관 건설은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매우 잘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그 GS건설에 그 철근 빼먹어가지고 이 천정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있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LH 공사까지 뭐 이권 카르텔 뭐 이런 부분까지 나왔는데 건설업이 좀 더 투명한 그런 기업들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한번 동부건설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상반기에 매출액은 8,478억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59.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미천구 공사까지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11.5%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원가가 근데 더 올랐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떨어졌고 총이익률도 3.6% 하락했습니다만은 판매 관리비를 많이 내렸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업이익은 168억 원으로서 27.7%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성, 원가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가 분석하는 마인드를 정리한 건데요. 이것은 화면을 정지해서라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매출 재료비 성격인데요. 여기에 외주비 포함입니다. 77.5%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증가한 거죠. 18%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은 증가했어도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론을 하게 됩니다. 수르풋율 금액상으로는 늘었지만은 수르풋율은 마진율은 8.2% 하락했고요. 운영비용 7.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영업이익은
129억 원, 130억 원대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3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부건설의 그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어, 재료 및 그 원재료가 없어요. 이게 좀 독특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완성 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조업으로 치면은 제공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공품이 115억이 증가했고, 미청구 공사는 뭐 왜 그걸 포괄 재고 자산으로 보냐? 포괄 제공이라고 제가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것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고, 저는 그 한국 회계 기준은 그 이 미청구공사 회계 기준 IFRS 1115호를 학습한 이후로 슬프 관점에서는 이거는 제공 성격뿐이 아니다. 문제는 매출액을 증가한 만큼 더 추가로 인식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청구도 안 한 놈을 이익이 났다고, 아니 매출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그럼 매출을 일으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도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것의 그 아직 미실현 이익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스루풋 이익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2022년까지는 재고자산을 운영하지도 않았어요.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건설 회사로서 100% 턴키 베이스로 그 외주 업체가 그 자재까지 쓰게 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이론적인 측면으로서 향후의 그 재고 관리는 재고 그 공시 내용은 이렇게 흐름 내역으로 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는 바이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회사는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재료 사용액만 쓰고 있어요. 이것이 매출에 비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형태로 원가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외주비를 좀 넣었어요. 건설업에서는 외주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그 엔지니어링 회사처럼 얘기할 때 재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외주 처리가 이제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 성격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 사용액은 53.8% 증가했습니다만 외주비가 91.4%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그 59.5%가 증가했는데 외주비가 90% 올랐다면 외주비도 엄청 그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ABC를 더한 금액이 매출원가 재료비로서 79.1%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7.2%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메모로 해놓은 거를 읽어보면은 매출원가의 재고자산의 변동을 뺀 것은 원가회계에 대한 저항정신인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은 원재료 사용액이 매출액에 비례하는 스루풋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냐? 또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이 말이죠. 그 미천고 공사도 운영하고 있고 어, 그렇습니다만은 저건 명쾌하게 그 어떤 그 매출원가 회계 원칙은 안 지켰다 하는 것은 좀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에서 판매 관리에 뺀 것이 현장 그 운영 비용이 되겠어요. 1152억 원. 요게 이제 그 14%. 그러니까 여기 뭐 총 제조 비용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총 건설 비용이겠죠. 여기에 14%인데 이제 5.6%가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재료비와 외주비 성격이 5.6% 증가했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건설 비용의 갭이 273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PQ 건설 재료비의 차이액과 동일한 금액이고, 미청구공사 금액을 빼주면은 스루풋은 이 미청구공사까지 집어넣었으니까요. 차액이 115억 원이 남습니다. 작년에는 재고를 운영 안 했는데 이 115억 원이라는 게 그 아까 미완성 공사에게 이 증가액이 되겠어요. 이거를 그 매출원가에 반영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것만큼 뭐 원가 회계 기준으로는 성과가 왜곡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도 그래서 115억 원의 차이가 있는 거고, 회사는 비성분에서 그 매출원가 원칙을 안 지키고 비성분에서 그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은 일치를 하고요. 미청구공사 계정을 운영하는 한 스루풋 관점에서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합니다. 미청구공사의 증가는 매출을 미리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인정하게 되면은 미청구공사 자체를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는 길밖에 논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61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3.9%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00명이나 증원이 됐어요. 요즘 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을. 그래서 평균 임금이 1억 690만 원이 됐는데 전년도보다는 5.2%가 감소할 것으로. 그래서 이 100명의 그 신입 사원들이 들어와서 좀 평균 임금은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급 수수료가 17%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입니다. 미천고 공사까지 포함된 거죠. 3회전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스르픈율은 8.2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반대 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동부건설이 우리는 분식회계 하는 회사가 아니야요라고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반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및 외주비 매입가격 하락과 판매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1, 2차 추론을 우리가 했죠. 스루프 손익에서도 오른 것 같다. 어, 재료비와 원재료비와 외주비가 올라간 것 같다. 2차 비성분에서도 올라간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을 했는데, 반증을 하기 위해서는 내려간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또한 모순인 거죠. 이렇게 그 모순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증에 대한 것을 논리 도구표로 만든 거고, 건설업에 있어서 또 하나의 그 투명성 가정 증명을 위해서 제조업은 수량으로 산출을 해보면 되는데, 건설업도 한 건 한 건을 어, 이 수량으로 볼 수 있느냐, 또 매출 자체가 그 기성고 뭐 이런 거로 또 매출 인식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증명하기에는 또 매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은 이 가격 체계가 안 맞는다고 한다면은 그 원재료 가격이 에, 그 뭐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무엇으로 또 이 투명성을 입증할 거냐는 것은 건설업으로서는 좀 더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보면은 우리가 그 반증을 위해서는 하락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단순 평균은 4% 올랐고요. 매입 비중이 있어요. 철근과 레미콘 1.7%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반증 추론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제조업이나 그 판매 가격 얘기를 입증할 때 하는 겁니다만은, 제조 원가 비율을 해가지고 가격 상승 압박률이 1.4%, 가공 비율은 거꾸로 내려갔고, 그러면 0.7% 인상 요인이 있는데, 그럼 수주 판매 가격은 공개된 게 없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반증 추론은 입증이 되지 않는다. 반증은 실패했다. 또한 외주비 가격도 공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외주비도 뭔가 그 전체 이 공사 규모에 의한 금액이라기보다도 재료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료비를 통계 베이스로 줬을 때, 그 다음에 인건비 들어가고 핵심적으로 그런 것만 해가지고 외주비 단가 추이는 평균 가격으로 저는 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거를 좀 더 오픈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리고 수주잔액이 지금 그 8조 6천억 있다 그랬는데, 여기 그 도급액이 그 단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간 개념이 들어간 건 줄 알았는데 그 아니올시다예요. 왜냐? 완성 공사액이 4조 1천억인데 지금 상반기에 나온 것이 8,478억 원뿐이 되질 않거든요. 이게 뭔 기준에서 나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제가 좀뭐 폄하해서 얘기할 때 일개 꼭 공무부 수준의 관리 수준뿐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수주산업은 현대중공업 가서 배워가지고 와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죠. 스루풋 관점, 아니, 원가 회계 관점으로 연간 매출액은 1조 6,900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때 영업이익이 585억 원, 계획보다는 더 나는데 이게 재고가 11%, 미천국 공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11%를 내린다고 한다면은 적자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원가회계의 고질적인 문제죠. 그래서 재고를 못 줄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천국 공사도 그렇고요. 스루풋 관점에서는 1조 6,950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상 이익은 254억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버는 방법은 수력 관점에서는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7회 전까지 이 올린다는 뜻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빨리 끝내가지고 매출 추가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조 9천억까지 해야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768억 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스루풋 회계 기준은 이거를 어떤 단가라고 비유를 하면은 169만 5천 원으로 나오게 되는데 원가 회계 기준은 169만 원이죠. 5천 원이 스루풋 회계 기준이 더 높게 나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이 반영이 안 된 원가 회계 기준 예측과 동일하게 나오게 되기는 됩니다. 요 제한가 자체는 그렇다 이게 제한가 자체는 그런 거를 제가 좀 비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한가 자체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제외해서 매출원가를 뽑으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이 없는 것은 스루풋 회계하고 결국 그 예측 금액은 같게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겠어요. 아마 그게 맞을 거고 그러니까 동부건설은 자기네들은 원가 회계가 아니고 스루풋 회계로 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려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미천구공사도 제외를 했어야 될 겁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이제까지의 그 분석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4분면 매트릭스 표인데요. 동부건설 경우가 아주 그 비용의 석격적 분류에서 독특한 그 이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빼고서 매출원가를 구상을 했다 말이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4분면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동일하게 나왔거든요. 이런 특수한 사례가 있다는 게 저로서는 매우 흥미롭고 그렇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제외시킨 매출원가는 이 표에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재료 투입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스루풋 매출 재료비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로서 또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미천구공사까지 포함시킨 거니까 미천구공사를 그 포함 안 시키면은 더 일치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는 그 추가 검토 요인에 해당하겠습니다. 어쨌든 동부건설이 기존에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매출 원가 산식을 비틀고 거부했다는 거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질서가 있으니 그 표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뭐하러 거길 반영을 시키냐. 우리가 쓴 재료비 그거 가지고 그냥 원가 계산을 해서 본돈에서 재료비 들어간 거 빼면은 그게 그거지.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거의 스루프 수준까지는 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부건설 향후에도 예의주시를 해볼 만한 업체로 저로서는 기억을 해두고 싶습니다. 미천구공사를 제외해서 다시 분석한 내용도 한번 업로드할 기분이 생기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또 추가로 또 나머지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6,170원, 70원으로서 그 연초보다 1,090원이 그 내려갔습니다. 장부 가격 25%뿐이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장부 가격이 100원짜리라면은 25원 평가를 받는 데면은 좀 대우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이 뭐 오를 경우 뭐 안전사고 제로 뭐 이런 걸 떠나서 결국은 뭐냐 성과가 결국은 좋아야지 주가도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가는 언젠가는 무너질 게 돼 있지만은 거꾸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에, 뭐니 뭐니 해도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회계 투명성 올리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하는 얘기는 끝없이 그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지주는 키스톤 에코프라임이 56.36%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최대 주주의 최대 주주는 한국토지신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데서는 눈여겨도 보지도 않죠. 그리고 외국인도 아직은 관심 대상이 아닌 1점 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는 기업이긴 합니다. 오늘 동부건설의 이 분석의 특이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은 원가 계산에 매출 원가 계산에 있어서 재고 자산의 변동액을 반영을 안 하고 빼고 한다. 그래서 스루프 회계하고 일견 유사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성격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 또한 미천구공사를 없애야 스루프 회계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만은 일단은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감안을 안 한다는 것은 편법이긴 합니다만은 원가 회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원가 회계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은 동부건설도 역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네, 추가 발언입니다.